네, 이제 시장 시그널과 기업. 오늘은 기승전 거의 반도체로 도배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예상한다면은 자, 시장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SP 인베스트먼트의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시그널과 어떤 기업이 매칭이 되는지 스튜디오를 연결할 텐데 자, 이대 나온 여자 김기은 아나운서입니다. 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하면서 3,540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휴 전날, 바로 전날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수급의 주인공은 단연 오늘장 반도체주입니다. IT 투톱을 비롯해서 소부장까지도 온기가 확산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증권사에서도 목표주가 줄줄이 상향하고 있죠. 11만 원 그리고 11만 5천 원까지 줄줄이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있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쏠리면서 오늘 4년 9개월 만에 9만 원 선을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9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15거래 연속으로 오늘까지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외국계가 700만 주 넘게 폭식하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오픈AI와의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동맹이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 생산량을 2배 늘리고 월간 최대 웨이퍼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을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오픈AI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D램 공급 기대감에 오늘 삼성전자 강한 상승폭을 켜내고 있고요.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 내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10조 원 달성이 가능할지 관건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에 이어서 오늘장 정말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대 급등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요. 주가가 정말 질주하고 있죠.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짙다 보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픈AI의 HBM 공급 협력 기대감,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탄력에 강한 모멘텀으로 꼽히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워낙에 실적이 좋죠. 올해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5%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사상 처음으로 40만 원 선을 돌파한 흐름인데요. 주가 상방 얼마나 더 열어둘 수 있을지 이제 시장 시그널 통해서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시그널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시장 시그널과 기업은 오늘 너무나 명확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앞선 코너에도 다룬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진 못해가지고 이 코너도 아마 또 다를 텐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라고 안 할 수는 없고 그죠? 자, 삼성전자 오늘 반도체 관련된 호재는 쏟아집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나 싶을 정도로 어제 이제 오픈AI의 샘 알트만이 이제 방한해서 대통령과 또 총수들을 해방했죠. 만났는데 거기에서 스타게이트에 다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맞겠죠? 네. 자, 삼성전자부터. 네, 우선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오늘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오픈AI 700조 원 규모의 AI 프로젝트 협력사로 부각된다는 점인데요. 그보다 사실 오늘의 이 상승 전부터 계속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는요. D램 가격 인상입니다. 지금 D램 가격이 3분기 동안에만 지금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과거에 감산을 하면서 사실 DDR4 생산량을 줄여버리고 거의 생산 안 할 정도로 줄여버린 다음에 DDR5에 집중했단 말입니다. 근데 막상 지금 보니까 오히려 더 DDR5 가격이 더 내려가고 DDR4 가격이 더 올라와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서버용 PC에 아직도 DDR4램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안 하니까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분기만 해도 D램 가격이 올라버리니 이게 3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낙 지금 반도체 투톱 종목군들은 이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휘날레를 장식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휘날레요? 네, 아니 여기서 끝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오늘 이 정도로 폭등이 나왔던 이유는 이제 그동안 너무 좋았는데 이제 오픈AI 이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에 그냥 시세가 분출됐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렇죠. 금상첨화죠, 사실. 네,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에 이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아마 3분기 호실적을 기대하시고 오늘 매수하시는 그런 메이저 수급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유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예상을 못했을까? 못했어.
사실 이렇게까지 좋을 줄은 물론 AI가 이제 워낙 그 보급이 확산되고 대통령께서도 뭐 오픈 AI의 유료 구독자다라고 표방할 정도로 그 유료화 버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쓰시죠. 주변에도 많이 쓰시고 실제 실생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그걸 돌리기 위한 물리적인 확충이 급야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 오케이. 이해돼. 거기엔 뭐 스타게이트 군수 쪽이 됐던 나머지 영역으로 많이 확장되는데 쓸 수 있는 메모리가 품기다. 이것도 인정하겠어요. 예.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뭐 미래 비전? 앞으로 주가는 또 어떻게 될 건지 그 의견을 또 주신다면. 네, 저는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네, 증권사 리포트 보면 TP 막 11만 원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쪽 실적이 좋아지면서 만약에 파운드리 관련돼서 추가로 계약이 나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올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0만 원은 넘어설 것 같고요. 네. 11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이게 중요한 게 10만 원이나 11만 원이나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그렇죠. 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거의 국유화 네. 정도. 지금 근데 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그 정부의 생각은 이거 같아요. 너무 TSMC의 비중이 높다. TSMC가 너무나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미국을 위한 산업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을 살려서 좀 물량을 가져오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걸 다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성 파운드리에도 저는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TSMC를 좀 점유율을 줄이고 인텔로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는 중간에 낙수효과를 입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게 디램이랑 파운드리랑 같이 성장해 버리면은 지금 충분히 뭐 TP 11만 원도 높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뭐 물론 매수해도 된다. 다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비중은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지금 충분히 매수하셔도 추석 이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놈의 분할 매수, 조정시 매수 이게 오히려 맹점이란 말이죠. 기다리는 조정이 안 오는 거는 우리가 익히 증시 격언에서도 아는데 그렇다고 추격 매수 이것도 좀 부담이고 매일 부담이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뭔가 전문가의 시각으로서 물론 조정시 매수라는 전제를 다시긴 했는데 솔직하게 그냥 따라가는 건 어때요?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죠, 사실은. 따라 붙자. 예. 뭐 물릴 땐 물리더라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일단 방향은 정해졌고, 뭐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괜히 이렇게 했다가 또 예, 조정받으면 또 항의 들어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조정이 뭐 그렇게 러프하게 세게 올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인데, 모르죠, 아직은. 자, SK 하이닉스 10% 급등입니다. 와, 대단하네, 진짜. 놀라울 정도인데 저도 이렇게까지는 오를 줄 몰랐어요. 하이닉스는 조금 속된 말로 약간 주가가 좀 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시장은 완전히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서 비웃기라도 하듯이 10% 땡겨놓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이크론이 8% 넘게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10% 가는 게 뭐 정상적이지 않을까? HBM 순서대로 따지면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3등인 삼성전자가 한 4, 5% 올라오고 저는 이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행복한데 행복하면서 불안하죠. 네. 더 갈까? 떨어질까? 그렇죠. 예.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식은 사는 것도 예, 중요하지만 그렇죠. 파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팔고 나면은 또 오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예전에 반도체 사이클을 계속 얘기하다가 사이클이 꺾일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뷰를 바꿨던 때가 언제냐면 클라우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수요가 급증했을 때거든요. 그때가 2016년도 중반부터 2018년도까지 이어졌는데 그때 거의 1년 한 2, 3개월을 계속 올랐습니다. 주가가. 네. 하이닉스 그 당시에 거의 한 4만 5천 원에서 이제 3만 원까지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그때가 딱 마침 갤럭시 노트 7인가가 이제 불났던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그 무렵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1년 내내 올랐습니다. 1년 넘게. 그거와 지금 비슷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렇게 갑자기 폭발적일 줄은 몰랐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끝날 수 있는 상승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제 그럼 하이닉스 지금 따라 사냐? 뭐 일단 없으신 분들은 한 줄에도 사놓으셔야죠. 사놓고 그리고 이제 뭐 조정이 나오면 더 산다라는 마음으로 사시는 게 맞고 추세는 일단 스타트했고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스타트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건 6월부터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럼 6월부터 올라오고 나서 지금 이제 6, 7, 8, 9, 10 딱 4개월째잖아요. 그러면 아직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대신에 이제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지거나 이런 것들은 좀 뭐 보셔야 되겠지만 그 무거운 마이크론이 어제 8% 올라왔는데 하이닉스는 대형 주축은 좀 가볍잖아요. 그래서 오늘 쇼 커버링 엄청 나왔을 겁니다 아마. 네. 지금 이렇게 급등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숏쳤던 부분들 지금 다 그냥 반대면에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뭐 내일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일시 조정이 나오면 더 고맙겠지만 조정 시 매수라고 저도 씁니다만 그냥 일단은 뭐 일부 물량이라도 좀 사놓고 그 다음에 좀 빠지면 더 사고 뭐 아니면 올라가면 또 따라 사고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나. 적어도 한 3개월 이상의 랠리는 갈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게 뭐 딴지를 걸 만한 내용이 없어서 그냥 주가가 단기간에 좀 그것도 어떻게 밸류해 하느냐는 또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거는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어떤 상대적으로는 이거 오른 거 가지고 많이 올랐다고? 아니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PBR 2배를 이제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PBR 2배는 이제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HBM이 추가되고 AI 데이터 센터라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 PBR 밴드를 과연 유지하는 게 맞냐?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보면 PBR이 지금 이제 한 2배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한 1.34배 정도, 3배나 4배 정도 됐을 텐데 2배가 아니라 3배 갈 수도 있는 거죠. 밸류는 주기 나름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뷰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마 마이크론 보고 바뀌겠죠. 3등 보고 1, 2등이 바뀌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뭐 조정 받을 때나 돼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조금 저기 한 건 이제 오픈 AI 효과는 오픈 AI는 아직은 이익을 못 내는 순손실이 천문학적인 회사예요, 사실은. 저는 오픈 AI 효과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뭐 와서 이제 뭐 모멘텀을 준 거지 오픈 AI 때문에 그랬으면 마이크론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을 거고. 그러면 일단 지금 샘 올트만은 돈 구하러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금산분리를 완화, AI 투자에 금산분리 완화 했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AI하고 금산분리가 무슨 연관성이야?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오픈 AI가 말씀하신 돈 좀 그렇죠. 투자를 왜냐하면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 많이 벌고 있다는 거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돈 투자할 테니까 우리 물건 사줘. 이게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엔비디아하고 AI도 오픈 AI도 그러잖아요. 오픈 AI가 돈이 없으니까 엔비디아가 돈 줄게. 그렇습니다. 우리 물건을 사줘. 내 돈 주고 내 돈 이건가? 이런 착각이 약간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뭐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지금 그걸 가지고 어깃장을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SK 하이닉스 전략은 뭐 일단 매수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조정이 나오면 더 좋고 조정이 안 나와도 좀 담아보자. 없는 분들은. 네. 있는 분들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쉽게 팔시면 안 된다. 더 들고 그렇죠. 가셔야 된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뭐 파는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매도 시점? 매도 시점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잡는 방법은 이제 가다가 네. 한 10% 정도씩 조정이 확 나온다든지 고점 하면 대비 10%? 그러면 일시적으로 좀 물량을 좀 줄일 필요는 있겠죠. 아, 그리고 좀 기술적으로는 이제 5일선 타고 5일선, 11선 타고 올라가다가 네. 그게 꺾여서 21선을 터치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파는 정도도 많다. 이 정도로 이제 좀 기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언제 파느냐라는 질문에는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한 10% 조정이라면은 그때는 좀 주의 기울여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들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 그다음에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조정시 매수라고는 이제 약간 면피용으로 써놨지만 그렇죠. 그냥 매수 두 분 다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좀 뭐 또 다른 얘기고 뒤에 또 다른 기업이 있으니까 자 어떤 기업이 또 붙어 있는지 시그널 알아볼까요? 김기현 아나운서 다시 나와주세요.
네, 두 번째 시그널도 역시나 반도체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IT 투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면 이제 소부장 안에서의 종목도 조금 더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 오늘장에서 두 자릿수 대 급등하고 있죠. 17% 넘게 폭등하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마지막 단계에서 제품을 테스트하는 장비가 주력인 기업이고요. 대표적인 CXL 관련주기도 합니다. AI와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ESSD에 대한 수요 회복 기대감이 짙은 상황인데요. ESSD 수요 회복과 더불어서 CXL과 CLT 그리고 소캠까지 이 신규 장비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내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전환 국면에 들어설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테스트 장비에 대한 부각성,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오셈 오늘장 그 훈풍을 받고 있고요.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는 가운데 네오셈이 유독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CXL 관련주 TLB와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대 급등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 테크윙인데요. 오늘장에서 5%, 6%대 급등하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테크윙 더 날아오르는 걸까요? HBM 생산업체 3사 고객사를 확보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이 검사 장비인 큐브 프로버, SK하이닉스로부터 지난 15일이죠. 지난달 퀄 테스트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HBM 시장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큐브 프로버에 대한 입고가 늘어날 거다라는 성장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 기대감에 테크윙 주가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외형 성장에 대한 가속화도 기대가 되면서 테크윙 오늘장에서 6% 넘는 강한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오셈 그리고 테크윙 전반적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지금은 어떤 투자 포지션을 취해봐야 되는지 시장 시그널에서 자세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그렇죠. 어차피 밑으로 내려가면 소부장인데 소부장이 그렇게 뜨겁다라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네오셈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뭐 네오셈 같은 경우는 오늘 뭐 CXL 관련된 소식 나오면서 좀 급등 나왔는데 사실 그 지금 삼성전자가 뭐 오픈 AI 이슈 때문에 약간 묻히긴 했지만 지금 CXL 관련 로드맵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급등 나오면서 네오셈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CXL 검사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 나왔다가 살짝 윗꼬리를 단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 CXL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PCB 기판주들 보시면은 심텍이라던가 TLB가 먼저 출발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CXL 관련주들까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소캠이라던가 CXL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뭐 기판주들의 그런 메모리 모듈이 바뀔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물론 디램 가격 인상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PCB 기판주들이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소캠이라던가 이러한 CXL을 통해서 메모리 모듈이 바뀐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네오셈 같은 경우도 이 CXL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CXL이 뭐 말이 좀 뭐 어려우실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이 데이터가 예를 들면 CPU 하나에 디램 하나 들어가서 처리를 했었는데 워낙 지금 데이터 센터에 막 CPU부터 시작해갖고 GPU, FPGA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데이터들을 계속 공유하고 하면서 지금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약간 CXL이 이러한 중간에서 중개기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떤 쪽에서 놀고 있는 것들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CXL의 역할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가정용으로 사용하시는 데스크탑에서는 그냥 CPU 하나에 디램 하나 이렇게 메모리 그냥 직렬적으로 처리만 하면 끝나는 건데 서버단에 있는 경우는 병렬 처리로 동시다발적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효율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CXL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받고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지금 CXL에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로드맵을 공개했다라는 이유 속에서 지금 네오셈 같은 경우가 검사 장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오셈 제가 아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뭐 결국에는 이 방식들일 텐데 HBM이라고 하는 게 AI의 이제 가장 메인 키워드잖아요. 이제 적층을 계속 올리고 있고 지금도 올리고 있는 단계인데 같은 공간 안에 물리적으로 많은 거를 넣다 보니까 중요한 건 발열이죠. 열이 자꾸 나는 거죠. 최근에 보면 배터리 열 나는 사고, 화재 사고도 뭐 매한 가지 맥락일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직렬 형태에서 약간 병렬 형태? 옆으로 퍼치잖아요. 물론 그것도 공간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식 자체가 이제 뭐 CXL이나 뭐 아니면은 소캠이나 이런 이런 어떤 그 운용에 있어서 좀 펼치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뭐 메모리도 이제 레거시 메모리 아까 말씀하신 DDR4나 DDR5 뭐 이런 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보고 막 계속 붙이는 거죠, 막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지금 오케이 뭐 난리 났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네오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네, 뭐 살짝 윗골이 달렸지만 저는 추격 매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매수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 좀 차트를 월봉이나 주봉을 보시면은 아직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저는 남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급등 나왔지만 좀 종가 부근에서 좀 베팅을 하신다면 좀 제가 봤을 땐 추석 연휴 이후에도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뭐 설명드리면 소캔 같은 경우는 입출력을 늘리는 방식이고 CXL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으로 퍼트려서 좀 처리를 여러 개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차세대 메모리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오쌤은 매수 전략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테크윙 가볼까요? 테크윙에 네. 좀 논란이 좀 있는데, 이건희 대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예. 논란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예. 아. 일단 장비가 통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애매모호해서 저 이쪽에서는 SK하이닉스. 조금 네,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진위 여부가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거. 그렇죠. 회사에서 승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승인이 어디까지 된 거냐, 뭐 아니면 이제 이게 지금 양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엔지니어링 테스트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테크윙이 예전에 프로버죠. 예, 네. 큐브 프로버. 발음이 큐브 프로버. 예, 큐브 프로버라는 이제 HBM 검사 장비를 개발했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10,000원대부터 7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예, 근데 지금 그게 조정을 받아서 30,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60,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3, 4 모두 공급 가능하다 하면서 지금 70,000원까지 땡겼는데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뭐 회사 측에서는 승인 났다라고 9월 15일 날 발표한 이후에 불기둥을 뽑고 있는 거고 삼성은 이미 쓰고 있죠. 테크윈 거를. 그다음에 지금 삼성과 같은 방식으로 HBM을 만드는 마이크론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장비는 이미 갔고요. 네. 근데 아마 빠르면 올해 안에 연내에 나올 걸로 보이고 늦어도 내년 1분기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까지 나오면 3, 4에 다 납품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HBM 그 검사 장비를 왜 자꾸 보냐면 엔비디아가 원하는 게 뭐냐 그냥 다 검사하라는 거죠, 전량. 네. 네. 뭐 샘플 검사하지 말고 전수 검사해라. 그럼 검사 장비 더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테크윙이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거다.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왔는데 시장의 의심보다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고점이었던 70,000원대까지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네. 네. 그런데 거기서 가면 한번 또 이제 뭐 잡음이 나오면 또 한번 흔들리겠지만 당분간은 끌고 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따라붙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뭐 60,000원대 초반 한번 오면 뭐 그래도 한번 일부 정도 잡아보시는 건 괜찮다.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수주가 진짜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주 공시가 이렇게 나와주면 좋은데 공시가 그렇게 많지 눈에 띄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장비들이 보면 지나고 나서도 한참 있다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승인이 났다라는 부분 자체로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어제 DI랑 뭐 이런 그 유닛 테스트가 막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똑같은 거 하고 있는 회사가 네. 뭐 이런 것도 약간 루머가 좀 돌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좀 예민한 거죠 지금. SK하이닉스가 도대체 어느 장비사를 택하느냐. 거기에 또 HBM4 시대가 열리니까 네. 미리 이제 관련된 장비들을 이제 먼저 테스트하고 발주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더 이제 초보장들은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BM. 근데 사실 HBM 장비의 메인은 또 우리 늘 알지만 한미반도체인데 네. 한미반도체 주가가 오르듯 하다가 또 뭐 어디 막히나? 이런 것도 오늘 공시 하나 나왔던데 한미반도체가 이제 싱가포르 법인을
냈어요. 근데 싱가포르에 그냥 뜬금포 왜 법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을 텐데. 마이크론,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우리가 어렵죠. 네. 하지만 마이크론 향이 좀 강한 것 같고, 마이크론 주가가 최근에 강한 거 보면은 네. 사실 한미반도체 본딩 장비, 물론 TC 본더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여기 하여튼 주가가 참 미스터리하다?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이제 한미반도체 어제도 제가 이제 어제 매경에서도 강력 매수, 네. 뭐 드디어 대장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최근에 리포트도 안 나오고 네.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안 하죠. 국내는 커버가 잘 안 되는. 예. 그리고 지금 언론 기사도 약간 부정적으로 나오고 한마디로 하나한테 좀 대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네, 뭐 제 느낌상 뭐 합리적 개인적인 추정.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2020 요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네. 하이닉스한테 잡음이 있다 그러지만 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 물량을 뺄 수가 없습니다. 더 늘리는 과정에서 한미를 죽일 수는 없고 하나 물량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3분기 실적이 지금 예상치가 이게 1,190억이 나와 있어요, 지금. 네. 1,195억인데 이거 예상치대로만 나와도 주가는 12만 원, 13만 원 가는 거는 우스운 일이다. 네. 숫자가 나오면 아마 증명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중견기업이 이기려면 결국엔 실력이죠. 네. 예,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싱가포르 법인은 싱가포르에 공장이 있으니까 뭐 마이크론에 쪽 투자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저는 또 기대하고 있는 게 2.5D 패키징 관련돼서 지금 TSMC 관련된 ASE 쪽으로 아마 납품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만들었다라고 지금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나왔는데 2.5D 패키징 관련 장비가 증설이거든요. 결국엔 TSMC. 네. 그러니까 그 증설 관련된 물량을 지금 한미반도체가 그 물량까지 받는다. 빅다이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2.5D 네네네, 빅다이. 맞아요. 예, 그쪽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저는. 그쪽이 새로 열리면 마진율이 더 올라가면서 저 영업이익률 이제 HPSP처럼 50%가 넘어가는 회사가 나오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한미반도체인데 하여튼 흥미로워요. 여기 지금 뭐 장비도 그렇고 내년 뷰를 아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내놓을 텐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이닉스, 뭐 S전자, 삼성전자겠죠. 다 들어갈 수 있거든. 다 들어갈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장비가 한미반도체 흥미있게 좀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시그널과 또 기업 알아볼까요? 김기현 아나운서. 네. 네, 마지막 시그널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오픈 AI와의 글로벌 스타게이트 파트너로 또 선정이 되면서 오늘장 AI 관련주들도 훈풍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UNAI인데요. 돈 버는 AI 시대다라고 제목이 적혀 있죠. UNAI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입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현재 견고한 구독 매출 구조를 선보이고 있고요.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UNAI 12% 넘게 두 자릿수대 급등하는 강한 상승 흐름이 포착되고 있고요. 다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플랫폼과 기술 수출은 제한적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이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인 반짝 상승일지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기업 안에서 두 번째로 특징주 엠로죠. 엠로가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삼성 SDS와의 이슈가 나오면서인데요. 삼성 SDS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삼성 SDS가 엠로의 최대 주주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엠로가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1위의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S와의 공동 개발 AI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장중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는 9%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트럼프 시대의 관세 전쟁 기회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AI 안에서 오늘장 UNAI 그리고 엠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다음 시그널 통해서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자, AI 큰 화두인데 이 소형 기업들, 중소형 기업들은 AI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만 정체성이 아직도 의심을 많이 받아요. 거기다가 이제 워낙 많은 기업들이 난립 아닌 난립이 되다 보니까 이제 레드오션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결국에는 치킨 싸움 하다가 나중에는 살아남는 놈이 독식하는 거 아니야? 놈이라 그래도 그렇지만
뭐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작은 기업들을 오히려 등외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어떻게 볼까요? NAI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형 AI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급등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오픈 AI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무슨 뭐 방송사들과 뭔가 프로그램 만든대요. 근데 이제 이게 정부 정책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하필 이제 그 어제 또 와가지고 샘 올트만과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정책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좀 상승이 나왔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국내 생성형 AI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플랫폼 만드는 기업들 보시면요. 국내에서 서비스 하는 것도 지금 불안한데 일단 수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그만큼 기술력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AI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고 거대 언어 모델 사업을 하는 기업과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뭔가 잘 돼서 기술 수출이 일어날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 네.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뭔가 서비스를 하는 것만으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것도 사실 불투명한 상황. 그러면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보시면은 아직 명확하게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가 안 나왔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오픈 AI랑 해가지고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은 저는 기대감에 좀 상승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망. 네. 그래서 전략. 관망 의견 드립니다. 네. 정체성과 수익성과 그 명확한 이 색채를 내줘야 되는데 아직 시장 설득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군요. 자, 같은 맥락으로 엠로 AI. 엠로죠, 그냥 사명은 엠로죠. 네, 엠노입니다. 네. 엠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엠노는 상장할 때부터 이제 삼성 SDS에 인수됐을 때가 이제 23년도였는데 이때 이제 대주주가 이제 삼성 SDS가 되면서 주가 급등했었죠. 그래서 9만 원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일단 회사는 뭐 지금 돈은 잘 벌고 있습니다. 벌고 있는데 크게 벌지 못하는 거지. 네. 그래서 밸류는 좀 비싸다라는 단점은 있고요. 다행인 거는 삼성 SDS랑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뭐 대주주니까 최대 주주가 SDS고 국민연금이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회사의 구성이라든지 지금 하는 것들은 좋은데 걱정되는 건 이 회사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지금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올리는 건데 지금 이 회사 원래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SaaS라고 해서 지금 공급망 관리 서비스 이런 거 하거든요. 네. 소프트웨어. 그쪽 관련된 회사들이 미국에서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이 결국엔 지금 AI 기업들한테 다 잠식돼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아까도 이제 뭐 이조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여부 이런 것들이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그나마 엠노는 삼성 SDS랑 같이 뭘 한다라고 하면 네. 꼽사리 껴서 같이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감은 있죠. 네.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져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사볼 만한 자리다. 예, 근데 저 같으면 오히려 삼성 SDS를 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더 편하죠 마음이.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안주로 말씀드리면 삼성 SDS를 그냥 사시는 게 맞고 엠노는 이제 SDS가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는 가겠죠 많이. 네. 네. 그러니까 등락폭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오늘도 보면 윗골을 굉장히 많이 달고 있는데 물론 삼성 SDS 달았습니다만 이게 오픈 AI와 스타게이트 협업 이거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 스타게이트 하려면 이제 돈 모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진행하려면 삼성그룹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봐야 되고 여기서 얼마나 돈을 더 내서 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투자해서 할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엠노를 뭐 적극 추천드리기보다는 기술적으로는 사볼 만한 자리다. 근데 이슈에 또 내려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슈가 또 사그라들면. 네.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AI라는 타이틀이 워낙 지금 광풍으로 몰아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물리적인 반도체가 오늘은 또 시장 중심이지만 계속 연결하겠죠. 그렇죠. 뭐 이거 이외에는 지금 뭐 딱히 먹을거리가 뭐 미래 산업에 대해서 물론 또 뭐 다른 확장 에너지나 뭐 또 있긴 합니다만 AI 이슈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때는 그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가 들썩들썩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이제 좀 뭐랄까 연속성을 갖기에는 자꾸 의구심에 발목이 잡힌다. 그래서
그냥 트레이딩 한다라는 개념의 매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결국엔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왜 어렵냐면 돈이 필요한데 네. 엄청난 투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검증이 잘 안 되는 시도하는 데 돈을 누가 막 쓰나.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나라도 대기업군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뭐 LG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뭐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쪽에 지금 결국엔 소프트웨어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을 고려해 보면 중견 기업들 중에 잘 되는 기업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네. 그 부분들은 아마 독자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지 않나. 뭐 엠노는 이제 뭐 유통 관련된 물론 그런 것들 잘 하고 있긴 한데 네. 그것도 결국엔 삼성 SDS의 힘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럼 SDS를 사시는 게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 시그널과 기업에 대한 브리핑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이 수고해 주셨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SP 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